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계획만 무성했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재추진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화성 지역 최대 관광 개발 사업으로 주목을 받아온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신세계 컨소시엄은 2021년 착공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2번이나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빠른 절차 진행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혹여 실무 단위에서 그런 부당함이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생기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세요. 저는 뭐 트위터 또 메일 이런 거 다 챙겨봅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시와호 남측 간석지에 아파트와 호텔, 골프장과 놀이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400만 제곱미터의 땅에 4조 6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북쪽으로는 안산을 접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일대로 반경 20km 내에 수원과 안양, 인천 송도 지역이 있고 30km 내에는 인천공항과 서울이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을 통해 아파트와 쇼핑몰을 건설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테마파크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국제 테마파크의 단순한 벤치마킹이나 유치가 아니라 화성시,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고민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지역의 10년 수건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님께서 아까 시간이 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시계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저쪽으로 도지사님께 우리 빨리빨리 좀 하자 하는 의미에서 빨리 하라고 이따들이 도지사님께 시계를. 경기도와 신세계 측은 이번 개발 사업으로 약 1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수원시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대학까지 참여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효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안전통합센터입니다. 수만 개의 CCTV 영상을 보고 사건, 사고 대처부터 예방, 교통 안내까지 한자리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공유자전거도 IT 기술을 통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찾고 비용도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보겠다는 겁니다. 수원은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만들면서 지역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위한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수원시와 참여기업, 대학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안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는 경제성을 기반으로 이동성, 환경성을 통해 일자리, 많은 창업 유도하려고 하는 시는 우선 행공동을 시범 대상지로 정하고 시민, 관광객의 생활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얻고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술이 거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잘 세워서 수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단위 기술에 대한 적용만으로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국토부의 최종 스마트시티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평택 소사벌과 배미상업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택시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확충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의 계획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완공된 소사벌지구와 2010년 조성된 배미지구. 평택시는 소사벌지구에 1,800대를, 배미지구에는 7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사벌지구는 모두 개인 소유고 배미지구도 일부 노상 주차장을 제외하곤 개인 건물의 주차장입니다. 상인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사벌과 배미지구에 공영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소사벌 상업지구의 공원입니다. 평택시는 소사벌지구와 배미지구에 조성돼 있는 공원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미지구에는 어린이공원 지하에 84면의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노상 주차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현재 주차장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84대로는 크게 부족하다며 주차 대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 거면은 좀 더 넓혀가지고 한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 배미 상인들의 많은 의견과 또 배미지구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문을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소사벌지구 상인들은 지난 3월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더 확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상업지구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경관육교 설치와 로데오 거리 조성도 제안했습니다. LH 홍보관 임시 주차장을 좀 지상으로 올려서 좀 해갖고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사람이 누가 오겠냐 이런 말씀을 해서요. 근데 그런 거리의 문화를 로데오 거리를 한다든가 위로 육교 구름다리를 해서라도 그런 방침을 해서 좀 LED하고 조명을 해서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면. 평택시는 소사벌과 배미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업지구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이면도로에 무료 노상 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철도 고가도로 아래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이 안산에 들어섰습니다. 땅값 부담 없이 창업 공간을 만들고 교통이나 주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안산시 고잔역 고가철도 아래 원세개 조립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경기도가 2년 동안 검토해 완공한 스테이션 G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개 업체의 사무실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G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개방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형 공간에서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그리고 이런 안산시 안에 있는 제조업과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철도 안전을 고려해 2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기초 공사도 다시 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 지역의 제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술 창업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돼야 제조업이 성행할 수 있고 제조업이 성공해야 지역의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갖기 때문에 경기경제과학진흥원도 입주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잘 이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도 주변에 남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교각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등으로 사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높은 땅값 등 제한이 많은 도시 환경을 고려할 때 일석이조의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시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더 없는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 지역에 거주하는 93세 김봉남 할머니 가정. 반지하 10평 남짓한 집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가 고민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지면을 데워 집안 곳곳이 찌는 듯하지만 냉방기구라고는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요. 여기는 지하래 가지고 덥게는 많이 더워요. 오산시 1472 살핌팀이 할머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지만 벽을 뚫고 에어컨을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실외기를 설치하고 거실 벽에 에어컨을 고정하는 2시간여의 작업. 마지막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는 할머니가 직접 확인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집안을 식히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좋아요. 기분이 참 좋아요. 기분이 참 좋은데 어제. 오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무상 에어컨 설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독거노인과 다자녀 가정 등 총 6개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한 가정당 소요된 예산은 30만 원 남짓. 업체에 맡길 경우 2배가 넘는 돈이 들지만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직접 설치하며 인건비를 아꼈습니다. 1472 살핌팀은 에어컨 설치를 비롯해 냉방기구 점검과 수리, 방충망 교체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열사병을 염려할 정도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해 드림으로써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시는 아직 많은 가정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에어컨 무상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요금에서 더해 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국내 최장 역사를 가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설봉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볼 수 있는데요.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22번째 열리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선보일 작품들과 역대 작품들이 이천아트홀 아트 갤러리에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실내 진열이 가능할 정도이지만 실제 제작됐거나 제작될 작품들은 이보다 5배에서 많게는 20배 크기입니다. 아트 갤러리에서는 미니어처 작품을, 설봉공원 야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개막됐습니다. 작가와 관람객이 격없이 만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올해 22번째 국제조각심포지엄 주제는 어울림으로 정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통해 조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장의 역사를 가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오는 8월 20일까지 이천 설봉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참여 작가는 국내 작가 4명과 대만, 루마니아, 스페인 등 5명의 해외 작가도 참여합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기간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작가를 만나고 작품 설명도 듣는 도슨트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됩니다. 뜨거운 여름 야외에서 작품 활동을 벌이는 만큼 이천시는 작가들의 건강을 주문했습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예술적 혼과 열정으로 훌륭한 작품이 탄생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그동안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탄생된 작품 전시와 설명회는 설봉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도내 곳곳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을 접하기 힘든 곳이면 어디든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통일촌을 찾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파주시 군내초등학교. 개성에서 15km 거리에 있는 경기 지역 최북단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40여 명. 도시에서 흔한 문화 공연을 관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연장 등 시설이 없고
북한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종일촌에 있는 학교로서 아이들이 쉽게 문화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했어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금관 오중주팀이 출입허가 등 한 달여간의 준비 끝에 학교를 찾은 겁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나옵니다. 공연뿐 아니라 금관악기의 특징과 역사에 대한 소개도 이어지며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였냐면 왕이 행차하거나 사냥을 간다거나 전쟁이 났다 이렇게 알릴 때 많이 썼습니다. 공연 가운데는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만지는 악기가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트럼프인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끝으로 마무리된 공연. 학생들은 박수와 인사로 공연팀에 화답합니다. 이런 공연 재밌어갖고요. 처음이었는데 정말 실감나고 재밌어갖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진행하고 있는 경기 문화나눔 30일 사업.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매년 100회 이상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없거나 공연이 볼 수 없는 여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문화나눔 30일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죠.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오싹한 추위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빙상장인데요. 이재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얼음판 위를 신나게 달리는 어린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이만한 피서지가 없습니다. 영상 12도에 다소 쌀쌀한 실내 기온이지만 스케이트를 신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밖에 날씨는 더운데 안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타니까 재밌어요. 스케이트를 신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들. 이제 막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한 햇병아리입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선생님은 세심하게 어린이들을 지도합니다. 스케이트는 어린이들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아이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쓰는 근육량이라든지 근육 부분이라든지 그걸 다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용한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과천 시민회관 빙상장과 안양 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는 어린이 스케이트 교실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동탄 수서간 SRT 출근 열차 요금이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열차표는 8월 5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8분 동탄에서 출발하는 출근 열차에 한정됩니다. 요금은 기존 7,500원에서 4,500원으로 할인되며 SRT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 등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SR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정 판매를 진행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상품 운영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시민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재난대응책,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 제안 등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 등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시민안전담당관에게 전자우편이나 방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에 300만 원, 우수작 2편에 각 200만 원, 장려상 3편에 100만 원씩 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운동법은 친구들과 피서지에서 근력 운동을 놀이처럼 즐겨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차렷 자세, 팔꿈치는 구부려 준비하고 아랫배 힘을 단단히 주고 준비합니다. 체중은 오른 다리에 두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잘 잡은 후에 두 손을 앞으로 쭉 뻗는 동시에 왼 다리를 뒤로 보내고 내쉴 때 아랫배 강하게 당기며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겨오고 마시며 뒤로 내쉬며 당겨오기를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동작과 호흡은 함께 진행이 되며 호흡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호흡에 따라 동작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고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10회 반복 후에는 두 손을 바닥에 놓아주고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올리고 마찬가지로 아랫배는 강하게 당기며 무릎을 접어 내쉴 때 가슴으로 당겨오세요. 마실 때도 뒤로, 내쉴 때 또 당겨오고 반복되는 동작은 동작의 정확성과 온몸에 열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고 횟수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양쪽 똑같이 균형에 맞게 10회 정도 진행 후에 무릎을 구부려서 아기 자세로 이완해주세요. 이런 동작을 통해 몸에 열을 발생하고 내 몸에 근력을 보충하고 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여름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완해주세요. 천천히 배꼽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호흡과 건강한 체력으로 모두 힘찬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